안녕하세요. 공간본부입니다. 참 이상하죠? 늘 잘해주던 사람이 결국 가장 많이 상처받습니다. 참고 맞춰주고 배려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관계에서 가장 지쳐버립니다. 반대로 별로 잘해주지도 않고 자기 할 말은 꼭 하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더 모입니다. 더 존중받고 더 소중히 여겨지고 관계에서 더 오랫동안 자리를 지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려 하는데요. 그렇다고 단순히 차갑게 살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왜 인간의 심리는 지나친 다정함을 가볍게 여기는지, 왜 자기중심이 있는 사람이 결국 더 존중받게 되는지, 이 시간을 통해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인간관계에서는 다정한 사람이 지고 무심한 사람이 이기는 걸까요? 무심한 사람이 이기는 이유 5가지. 1. 사람은 익숙한 다정을 당연하게 여긴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적응 효과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어떤 자극이든 반복되면 익숙해지고 결국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늘 잘해주는 사람의 다정함은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해진 것은 더 이상 소중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희소성 효과가 함께 작동합니다. 인간은 희귀한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항상 먼저 연락하고 항상 맞춰주고 항상 웃으며 받아주는 사람. 그 사람의 호의는 흔한 것이 됩니다. 흔한 것은 소중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더 잘해주면 상대방도 나를 더 소중히 여기겠지. 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더 잘해줄수록 그 호의는 더욱 당연한 것이 되어갑니다. 50대 이후에는 오랜 관계들 속에서 이미 당연한 사람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게도 없어지기 전까지는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내 다정함이 희귀해질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행동해 보세요. 첫째, 먼저 연락하는 횟수를 의식적으로 줄이세요. 항상 내가 먼저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도 연락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내가 잠시 멈출 때 관계의 균형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응답에 여유를 두세요. 상대의 부탁에 바로 응하지 말고 하루 정도 여유를 두고 답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즉각적인 반응이 성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언제든 된다는 신호가 됩니다. 여유 있는 응답은 나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전달합니다. 셋째, 내 일정을 먼저 채우세요. 관계를 위해 비워두었던 시간을 이제는 나를 위해 쓰세요. 나의 시간이 소중해 보일 때 상대도 그 시간을 함부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2. 지나친 배려는 스스로를 낮추는 신호가 된다. 인간의 심리에는 자기 존중감 반영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무의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스스로를 낮추면 상대방도 낮게 봅니다. 스스로의 시간과 감정을 함부로 대하면 상대방도 그것을 함부로 대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곁에는 자꾸 부탁하는 사람이 모이고 항상 맞춰주는 사람 곁에는 계속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이 모입니다. 이것은 나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힘의 균형이 없으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좋은 사람은 따뜻하지만 선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만한 사람은 따뜻하지만 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는가에서 옵니다. 배려와 자기희생은 다릅니다. 배려는 내가 충분히 채워진 상태에서 흘러 넘쳐주는 것이고, 자기희생은 텅 빈 상태에서도 억지로 주는 것입니다. 텅 빈 사람은 결국 지치고 지친 사람은 결국 분노합니다. 선을 긋는 것은 차가운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관계를 이어갑니다. 한번 이렇게 행동해 보세요. 첫째, 생각해 볼게요를 연습하세요. 부탁을 받았을 때 생각해 볼게요 라고 먼저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즉각적인 수락이 습관이 되면 거절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생각해 볼게요 한마디가 나를 지키는 첫 번째 선입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작은 결정을 내려보세요. 메뉴를 고르는 것, 약속 시간을 정하는 것, 어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자기 존중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셋째, 불편한 감정이 생겼을 때 참지 말고 조용하고 단호하게 한 번만 말하세요. 참으면 상대는 모르고 쌓이면 나만 지칩니다. 단 한 번 차분하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반복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사람은 잘해주는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을 찾는다. 과한 다정함은 상대방에게 감정적 부채감을 만들어냅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잘해주는데 나도 뭔가 해줘야 하나? 이렇게 신경 써주는데 나는 너무 무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쌓이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과한 친절은 상대방에게 빚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빚진 느낌을 불편해하고 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거리를 둡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관계 피로도라고 합니다. 늘 관심을 주어야 하고 늘 반응해야 하고 늘 신경 써야 하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반면 적당히 자기 삶을 살고 연락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고 만나면 좋고 못 만나도 각자 잘 사는 사람과는 오래 관계가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설레는 관계보다 편안한 관계를 찾게 됩니다. 50대 이후에는 강렬함이 오히려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편안한 사람이 되려면 상대방에게 과한 감정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당한 거리감이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한번 이렇게 행동해 보세요. 첫째, 만남 이후 여운을 남기세요. 자리를 먼저 마무리하는 쪽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 아쉬움이 남아야 다음 만남이 기다려집니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이 함께하면 오히려 감흥이 사라집니다. 둘째, 상대가 연락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연락이 없다는 것이 관계가 식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 여백이 오히려 관계에 숨을 불어넣어 줍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관계에서 더 단단합니다. 셋째, 나만의 루틴을 하나 만드세요. 산책이든 독서든 혼자만의 시간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관계 밖에서 채워지는 시간이 있어야 관계 안에서 기대거나 부담을 주지 않게 됩니다. 4. 감정을 다 보여줄수록 관계의 힘은 약해진다. 심리학에서는 감정이 넘쳐 상대방에게 쏟아지는 것을 감정 범람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받아줍니다. 그러나 반복될수록 점점 지쳐갑니다. 인간의 공감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많은 사람 곁에 있으면 에너지가 소진되고 결국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인간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곁에서는 긴장합니다. 그 긴장감이 관계를 멀게 만듭니다. 반대로 감정을 절제하는 사람은 말수가 적은데 깊어 보이고 화가 나도 쉽게 드러내지 않으니 무게감이 있어 보입니다. 잔잔한 호수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 곁에서 사람들은 쉬게 됩니다. 서운함도 한 번은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그것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압박이 됩니다. 감정의 무게는 절제에서 나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의 말은 가볍게 들립니다. 말이 적은 사람의 말은 무겁게 들립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의 감정이 오히려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고 적절한 순간에만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감정의 힘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한번 이렇게 행동해 보세요. 첫째, 하루 뒤의 감정을 확인하세요. 서운한 감정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지 말고 하루 뒤에도 여전히 중요한 감정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즉각적인 감정 표현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대화를 감정 싸움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루가 지나도 말해야 한다면 그때 차분하게 전달하세요. 둘째, 대화할 때 말을 조금 줄여보세요. 하고 싶은 말의 절반만 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짧고 담담하게 말하는 연습이 쌓이면 말 한마디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셋째, 감정일기를 써보세요. 상대에게 쏟아내고 싶은 감정을 글로 먼저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쓰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밀도가 낮아지고 정말 전달해야 할 것과 그냥 흘려보내도 되는 것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5. 결국 사람은 자기 삶이 있는 사람에게 끌린다. 50대 이후의 외로움은 젊을 때의 외로움과 다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의 외로움은 다릅니다. 사람이 곁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그 이유는 관계가 진짜 내 모습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조차 잊어버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답이 없을 때 진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사람에게 매달릴수록 관계는 오히려 무너집니다. 인간은 자신보다 불안정한 사람에게 끌리지 않습니다. 자기 삶이 있는 사람, 단단하게 서 있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쏠립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안정감이 느껴지고 그 안정감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인정받으려 할수록 오히려 흔들립니다. 인정은 구하는 사람에게 잘 오지 않습니다. 자기 삶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알 때 비로소 관계에서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을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행동해 보세요. 첫째, 오늘 하루 나를 위해서만 쓰는 1시간을 따로 떼어두세요. 누구의 부탁도 누구의 연락도 없이 오직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 1시간이 쌓일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나는 요즘 무엇이 좋은가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아하는 음식, 걷고 싶은 길, 읽고 싶었던 책 한 권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에너지를 상대가 아닌 내 일에 쏟아보세요. 인정은 구할수록 멀어집니다. 묵묵히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인정은 언젠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사람은 익숙한 다정을 당연하게 여긴다. 둘째, 지나친 배려는 스스로를 낮추는 신호가 된다. 셋째, 사람은 잘해주는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을 찾는다. 넷째, 감정을 다 보여줄수록 관계의 힘은 약해진다. 다섯째, 결국 사람은 자기 삶이 있는 사람에게 끌린다. 이제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정작 자기 자신에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멈출 때입니다. 나를 잃지 않는 관계가 가장 건강합니다. 거리감은 차가움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인생 후반부에는 관계보다 평온이 중요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필요한 순간에만 따뜻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결국 누구에게 얼마나 잘해줬는가 보다 그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을 얼마나 잃지 않았는가로 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5가지 중에서 마음에 가장 깊게 남은 게 무엇인가요?
지금 떠오르는 것 하나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떤 말이든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공감본부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